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번 주까지만 기본서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기 요약집이 있죠. 요거하고 그다음 천재 요 두 개 할게요. 이 천재는 아마 제가 8월까지 계속 쓸 거예요. 8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아마 저기 요약집하고 그다음 7월, 8월 가면 저기 문제집, 그러니까 다른 별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9월 달 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순서가 일단 그래 돼 있는데. 하여간 여기 있는 천재는 무조건 제가 8월까지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시험은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개론 과목은.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쳤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충격 이제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문제를 보니까 그 출제했던 친구가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 이게 출제를 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얘는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냈는가 하면 문제를 내기한 문제를 냈다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문제는 우리 문제 풀어봐. 우리 지금 저기 천재본 전부 다 저 기출 문제 아닙니까? 보면 문제가 깔끔하다고 이렇게. 막 지지부한 그런 문제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핵심을 가지고 항상 건드려주는 거지. 이걸 말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래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 같이 그렇게 시험 냈을 때 물론 문제는 좀 약간 특이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냐면 어떤 우리 실제 시험장 가면 또 이런 게 있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이 멘붕이 있다고요. 그럼 멘붕을 내가 미리 한번 겪었으니까 좀 이렇게 대처 능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지. 예. 그럼 결국은 그렇게 아마 문제를 안 낼 건데 시험을 쳤으면 이제 뭘 하는가 하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점수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일단 목적이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정도 점수 나왔었는데 요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알고 맞춘 문제 있을 거예요. 알고 맞춘 거. 그래서 딱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딱 세 개입니다. 문제 딱 검토하면서 확실히 알고 맞춘 거, 알며 틀렸지만 틀린 거. 조금만 공부할 수 있는 거 전혀 모르는 세 개 있으면요 이미 아는 건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겁니다. 이런 점수가 나왔다 해서 우리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통 하면 어떻게 하면 요 점수 나오면 느낌이 왠지 저기 책을 다 봐야 되는 그런 강박감이 사실 갖고 있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제껴버리고 이건 아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지 말고 요것만 검토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데 자 일단 만약에 30점 나왔다 하자고요. 내 목표 점수 요거 아닙니까? 요 차이가 있죠. 35점이지. 요걸 어디서 커버할 것이 요걸 생각하시라고.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저기 시험 쳤으니까 요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요. 요걸 다 먼저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으면 전체 검토는 한 4시간 걸린다. 2시간? 네, 2시간 걸린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요 시간 가지고 여기 10개 중에 내가 무조건 나는 3개 또는 4개만 확실히 공부하겠다고. 요것만.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해서 만약에 뭐 있습니까? 요걸 완전히 알고 있죠. 다음에 가면 결국 요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것만큼 결국 요만큼 뭐요? 3개 또는 4개만 내가 빼지는 거지. 그죠? 다음에 또 시험 치면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3개 또는 4개 확실히 공부하시고 이 전체 공부할 시간 가지고 그럼 결국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분명히 다 커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공부 양이 준다고 이게. 근데 우리 보통 시험 치면 어떡합니까? 요 점수 나온 거예요. 책을 다 봐야 돼. 결국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무겁다고 사실은. 그러지 말고 앞으로 매달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칠 때마다 한 3개 또는 4개 정도만 내가 확실히 안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요 갭을 자꾸 줄이시라고. 아마 그러면 공부량이 확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한 방에 다 공부를 못합니다 이거. 과목수 총 6개 아닙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냐고. 그거 나 같으면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시간 안배와 내가 현재 뭐를 알고 있고 모른다를 판단해서 그 중에 부족한 게 뭐를 판단해서 그것만 딱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갭을 줄이고 공부량도 좀 적을 것이고 또 공부도 아마 할 만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보니까 처음 딱 시험 치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어 진짜. 안 하고 싶어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그건 큰 의미를 갖지 마라 이 점수에 대해서. 어차피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그런 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제 감정평가. 예, 우리 기본서는 보니까 이게 467페이지요. 자, 이 평가는 매년 6개 내지 7개가 시험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자, 우리 천재는 보니까 256페이지요. 천재는 얘는 법조문이 매년 3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법조문. 그 법조문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그 점수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우리 한 6, 7월 달에서 법조문만 가지고 하면서 쭉 수업할 겁니다. 그것만 하셔도 결국 이 말 아닙니까? 평가가 결국 매년 6개 정도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조문만 잘 정리 3개 맞출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평가를 이제 처음 공부하는 그런 있다 보니까 내용을 사실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여기 6개 정도 중에서 한 4개 또는 5개 맞춘 전략을 펴야겠다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요것만 잘해도 결국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괜히 쉬운 게 있죠. 한두 개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가셔야 되지. 저 수업을 쭉 하지만 그거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딱딱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 감정평가는 결국 중요한 게 집중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딱 요걸 딱 잡으면 뭐 있습니까? 네, 선택해서 그다음에 무조건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한 개를 딱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시라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일단 이제 볼 건데 저기 있는 천재 있는 256페이지요. 그 내용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런 거요. 현재 이 물건이 있죠.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평가할 때 1년 후에 평가할 때 분명히 가격 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건 감정평가는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할 때 그 날짜를 무조건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날짜가 없으면 이게 언제 평가된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겁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언제 시점의 가격이냐. 날짜가 언제냐 묻는 거예요. 날짜가. 요걸 제일 많이 묻거든 문제에서. 내는데 우리 좀 특이한 건요. 시험을 딱 내면 요걸 딱 내. 현재 시점의 가격을 딱 낸다고. 말은 참 이쁩니다. 현재란 게. 그런데 자, 이 현재라는 개념 좀 정의해 볼게요. 자, 의뢰인이 이 물건 좀 평가해둘 의뢰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서 이 물건 평가했을까? 평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평가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갖다가 이제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날짜 같습니까? 틀리겠지. 그러면 의뢰인이 보는 시간 현재는 의뢰한 날이 아닙니까? 평가사가 보는 시간 평가 날이 되겠지. 현재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본 사람 보고서 본 날이 현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현재라는 개념이 참 정의 애매모호하다고. 말은 참 이쁘지만. 그래서 앞으로 꼭 아실 건 뭔가 하면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현재 시점 나오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고. 근데 요걸 딱 내면 말 참 그럴싸해. 절대 말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불과 이게 6년 전만 해도 이래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가격 시점 가격이 들어서 나왔다고. 법 조문상에서. 근데 이 가격 시점도 참 애매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가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시점 딱 나면 이런 말씀은 다 틀려.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직 기준 시점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돼 있는데 자 256페이지 그죠? 맨 앞 갈로 1번 이게 다 법조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은 언제 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자 일단 거기 갈로 2번에 있죠. 이것도 법 조문상 있는 건데 일부 줄 다 끝났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한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절대 의뢰한 날도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도 아니고 평가를 시작한 날도 아니고 가격 조사 완료를 합니다. 다만 기준시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그 뒤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에만.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면 기준시점 정할 수 있다. 그 두 개입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로 하되 다만 그 날짜를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 요 땅이 원래 농지인데 국가에서 발표했어. 야, 이 땅 앞으로 2년 후에 보니까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하자마자 땅값은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 당연히 평가할 때 상업용 평가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게 언제 발표했냐 보니까 2019년 5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날짜가. 자 그런데요 요 땅을 갖고 있는 의뢰인이 땅 주인이 의뢰한 날이 있어. 야 이 물건 좀 평가에 돌라라고 의뢰한 날이 4월 10일. 그래서 그 이제 의뢰했으면 평가에서 이제 좋다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의뢰 받았겠지. 그럼 이제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이 뭐지? 몇 평이지? 해서 각각 현장 답사하고 또 각종 공부 보겠다, 그죠? 그래서 조사를 갖다 시작한 날이 있어요. 4월 16일 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났네. 얘 보니까 30평이고 뭐 상업용서 이거 쭉 다 확인했습니다. 완료한 날이 보니까 4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갖다 뭐 합니까?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물건 가격 얼마 평가 시작한 날이 보니까 이게 시작이 4월 29일 날. 평가 완료되었네. 언제 완료됐냐 보니까 5월 4일 날. 요 평가 완료된 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의뢰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한 날이 5월 8일 되더라 이겁니다. 그 문제는 의뢰인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 물건이 가진 농지와 상업 둘 중에 뭐로 평가되어 있을 것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평가사라면 내가 이 물건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됩니까?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합니까? 원칙은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될까? 이론상 봤을 때 그죠? 그 확인은 언제까지 했냐 보니까 요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요까지 했던 자료만 가지고 계속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의뢰한 날도 아니고 또 뭐 있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란 거예요. 오직 뭐 있습니까? 조사가 완료된 4월 28일까지 이 조사가 한 것만 평가가 돼 있다고. 이거 언제 발표했습니까? 5월 1일이지? 그죠? 얘는 무조건 농지로 평가해야 된다 보시라 볼 때. 그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끔 소송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도 평가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소송을 걸었지만 사건 자체 분명히 과거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과거에 있는 것 평가할 수 있겠네? 상황에 따라서. 왜? 미리 정해진 경우니까. 또 아니면
우리 학원 건물 가지고 앞으로 있죠. 이 건물 다른 용도로 쓸 건데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의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미래에 있는 상태에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다시 이렇게 보죠. 자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건데 1년 전에 있는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 왜? 각종 자료 다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50년 전에 있는 상을 평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그때 있는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 말 뜻이 뭐예요? 미리 정하여진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50년 전에 어떤 자료 수집 못 하는 거지. 조사 안 될 거 아니죠? 안 되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하되 날짜가 미리 정해졌을 때 그 날짜에 조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고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온 게 뭐 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자 이게 크게 이제 결국 미리 정하여진 경우란 건 시점상 뭐 있습니까? 과거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현재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 미래에 있는 상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물건 과거 몇 월 며칠을 평가돼 그 날짜 쭉 쓰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쓰지 않고 압축된 용어를 쓰게 돼 있다고. 그러면 과거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다른 말로 소급 평가라는 용어 쓴다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건 현황 평가입니다. 현황이란 말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 그다음에 미래에 있는 상태를 평가하되 이미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조건을 두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건 주로 물으면 개념 하시면 돼요. 물론 자 다시 보죠. 이제 요거 1년 전에 평가인데 이건 과거 평가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속어본 무조건 키워드가 뭐냐? 이 말 나와야 돼. 과거란 말로 무조건 전부 다 속어 평가라고. 현황이라는 건 현재 있는 상황. 자, 우리 학원 보니까 현재 1층은 뭐가 있습니까? 뭐 대박집이 있고 또 게임장이 있고 그죠? 또 현재 4층 보니까 이게 학원도 있고 독서실 있고 지금 있는 있는 이 상태 그냥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 보시고 이 기한이란 건 우리 시간만 경과는 무조건 올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만약 우리 학원 여기 보니까 옆에 이 사무실 한 2개 정도 현재 빈집이 있다 가정해 보자고. 있는데 요 임차인 들어올 게 확실시돼 있어. 응? 자, 여기 있는 우리 학원이 있고 반대편에 어떤 빈 사무실 A란 빈 사무실 B가 있다면요. 얘는 보니까 여기 딱 들어올 게 이미 계약돼 있어. 응?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여기 있는 서점 들어있는 서점, 약국 들어있는데 이미 이 날짜만 지난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확실시돼 있는 곧 이게 다른 기한부요. 그래서 이런 게 이 기한부고 반대로 뭔가 하면 조건이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빈집이 있는데 여기 서점들은 어떨까? 서점 들어왔을 때, 약국 들어왔을 때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온 거 아니지. 그죠? 이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겠지. 이와 같이 불확실성 있는 이런 평가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조건부인데 항상 조건은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이 말 들어봐. 무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 상정한다 이 말 들은다고. 이 상정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정을 두고 이 말 뜻이라고. 되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학원 전청이 전부 다 현재 보니까 만약에 학원 들어선다면 뭐가 한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건물이 현재 5층짜리 어떤 이 빌딩 5층짜리 있으면 자 여기 있는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여기 딱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할 때 뭔가 하면 여기 2층에 보니까 내과를 들어선다면 1층은 약국이 들어선다면 그다음에 3층 보니까 뭐 할까? 내과 있지. 3층은 산부인과. 4층, 5층은 보니까
저런 거 있죠. 저 뭡니까? 애기들 놓고 나면 실행하는 곳.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짜버린 거야. 그 이런 게 들어선다면 이 전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게 뭐요? 조건보지. 이미 돌게 확정돼 있단 말이야. 이 무슨 평가? 기한보지. 그런 개념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런 건데 원칙은 평가할 때 원칙은 뭐로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상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황 평가는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럼 일단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자 가볼게 이제 천재에서 256페이지 갈로 3번 현황 기준 원칙이 있죠? 자 읽어볼게요. 현황의 말뜻이 뭔가 하셔야 돼.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이용 상황 관로 통과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평가한다면 지금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는 거 이게. 단 얘는 항상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관로 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을 꼭 아셔야 돼. 자 관로 속은 뭐냐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언제든지 일시적 이용이라든지 불법 이용은 절대 평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말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 가끔 우리가 예외적으로 일시적 평가와 그다음에 불법 이용도 평가할 수 있으면 이건 다 틀린 거야. 그 못하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그다음에 자 밑에 갈로 4번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현황 나이도죠. 핵심이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나 용도, 제한 물건 등이 현 상태, 지금 있는 상태 평가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현재 상태란 말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는 뭐 있습니까? 불확실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 항상 상정을 둔다 이 말 중요하다고. 어떤 상태의 발생이 가정을 두고 이 말 뜻이니까. 어떤 책들은 보면 상정 대신 가정을 둔다 이 말도 있습니다. 가정, 상정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부란 뭐 있습니까? 장래 도달할 시점. 이 말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어보면 과정 중요한 뭐요? 과거.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측에 있는 문제 풀 건데요. 자 1-1, 1-1은 그냥 통과하시고 2-1번부터 갑니다. 기준 시점 이건 그냥 가볍게 하시라고. 감정평가를 결정하는데 기준 된 날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 이건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2-2번은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이지. 우리 가끔 이런 것도 저기 지문상 뜨거든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 절대 뭐 있습니까? 현장 답사한 날, 공보 조사한 날 이 말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한 날 이렇게 하시라고 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2-3번요. 얘도 꽤 중요한데 자 가격 기준 시점 뭐 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한다. 다만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죠.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험 나온 경우 있다고. 그 다음에 그려보시고 2-4번 감정평가의 목적과 기준 시점 반드시 감정평가 보고서 꼭 기재해야 됩니다. 그럼 잠시만요. 이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물건 평가할 때, 담보 평가할 때, 경매 평가할 때, 보상비 다 틀립니다. 가격 책정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언제 평가 날짜 꼭 기재해야 되지. 그죠? 그런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쭉 가보니까 자꾸 제가 보는 거는요.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키워드가 뭔가 찾아가시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이지. 상정 핵심이지. 거기 조건부. 그다음 3-2번 가보니까 앞에 딱 서있네. 과거. 그죠? 나오는 순간 소고평가.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3번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2-3번이 자 바로 할게요. 법규의 정안들을 평가한다. 이게 법정평가야.
좀 더 할게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3-3번 가볼게요. 4-1번. 대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이용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게 현황 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관로 속에 이제 내용도 아시고 일단 그런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자 우리 감정 평가상 분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개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개별 평가입니다. 원칙은 개별 평가인데 예배지로 보니까 일괄 평가, 그 반대 구분 평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부분 평가, 부분. 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독립 평가. 자, 그런데 잠시만, 이 독립은 우리나라 법 조문상에 없습니다. 얘는 일본에 있는 평가 방식인데 이걸 한 목적은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이걸 내면서 예를 내는 경우 가끔 있어. 이건 할 목적이지 굳이 독립 자체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건 일괄과 구분. 그다음에 부분과 뭐 있습니까? 독립을 평가하시라고, 구분하시라고 하는데 딱 느낌 보니까 누가 시험 내도 아마 요거 두 개를 매번 장난칠 것 같아. 느낌이 글자가 비슷하니까, 그죠? 분명히 그래 장난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얘도 안에 있는 글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뭐냐 이게 아시면 돼.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개론 과목은 이 제목 속에 분명히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냥 그대로 액면으로 번역하시라고. 아마 그러면 여기 있는 답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게. 즉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죠. 현재 우리 이런 필지가 아마 뭔지 알 거예요. 필지가, 그죠? 자, 현재 이 각각의 하나의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 어디게 필지인데 이때 지번 11번, 12번, 13번, 14번에 있으면요. 이때 원칙은 이 땅을 평가할 때 요 네 개 필지를 각각 독립해서 평가합니까? 개별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체 네 개를 다 묶어야 됩니까? 그죠? 원칙은 개별을 하더라 이겁니다. 개별 필지마다. 그런데 가끔 보니까 요 땅값이 얘가 12번, 13번 땅값 같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번 13번은 우리 여기 창원적 외곽적의 어떤 도로 옆에 있는 땅인데 앞에는 보니까 상가 건물이 있어.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밭을 쓰고 있다는 한 필지인데 분명히 땅값 다르거든 이거 해보면.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원칙은 필지마다 독립해서 평가의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지번 12번 13번 이 땅값 같죠. 같으면 두 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묶는다고 이게 일괄이지. 항상 일괄은 여러 개를 뭐 있습니까? 하나를 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설명 보면 이 지문은 길지만 무조건 요 말 나와야 돼. 뒷말을 보지 말고 둘 이상 이 말 나오면 좀 일괄을 생각하라고. 우리 아마 거기 설명돼 있을 건데 일괄 가볼게요. 256페이지 2번 보니까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거기 일괄 평가 있더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둘 이상 물건이 1차로 이용되거나 자 이거 보지. 그러니까 뒷말은 큰 의미 없어. 1차로 이용된 이 말 뜻이 이겁니다. 우리 복합 부동산이 뭔지 알지? 토지와 건물이 둘 다 합친 게 복합 아닙니까? 원칙은 법률상 토지와 이 건물은 별개라고.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해야 돼. 원칙은. 왜? 우리 가끔 이 구분되어 있는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있지. 그죠? 근데 때에들은 이 복합 전체 우리 저기 단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매매되고 있지. 하나로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묶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일괄 평가라고. 이게 일체로 이용되는 거라고. 또 뒤에 뭐라 했습니까?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을 때, 그죠? 주물과 종물 같은 거. 그런 건 굳이 분리 평가할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과 가치 달려 있는 경우 있죠.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둘 이상 나눈 수가 무조건 한 개를 모은다 생각, 일괄평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구분. 그럼 잠시 이 구분과 부분 차이 있습니까? 말로써. 우리말로 구분은 쪼개는 거지. 부분은 전체 있는 중에 일부지. 그 말만 하시면 된다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집원 13번의 결과 한 필지 아닙니까? 상과 전 가격 다르지. 그건 어떻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쪼갠다 이게 뭐야? 구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은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한 개의 물건인데 왜 쪼갰느냐?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뭐요?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열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 평가는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집원 11번 있는데 요 땅이 이제 한 필지인데 요 중에 요것만큼 도로에 수용되는 게 가끔 있거든요. 도로에. 이럴 땐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없지. 수용되는 부분만 평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나오면 뭐 있습니까? 일부분을 평가한다. 일부분. 요 말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아마 요거 시험 내면 잘 안 낼 건데 일단 제가 설명드려 볼게. 잘 보세요.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이 있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지. 이때 요 중에서 있는 경우에 토지만 평가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인 토지만 평가할 때 요때 여기 있는 부분 평가하고 구분은 평가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부분은 토지 평가를 이건 건부지로 평가합니다. 독립은 얘를 무조건 나지로 평가한 나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현재 토지에 건물이 있는 상태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 토지 평가하면 건물이 있는 부지 아니야? 건부지라고. 얘는 비록 토지에 건물이 있지만 독립이란 건 독립 그냥 빼내는 거 그냥 따로 떼내는 거예요. 그 얘만 독립 안 되면은 건물이 없는 성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건물이 없으면 이거 뭐죠? 나지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좀 문제를 좀 약간 이상하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 얘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내겠지. 그죠? 복합 부동산 있는 경우에 토지를 평가하되 나지인 상태로 평가한다 해준다고. 이건 독립이야. 또는 이 말 가지고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나지 상정 평가 이렇게 쓴다. 이 말이면 나지일 것을 상정 같으면 뭐지? 가정을 두고 평가한다 이 말이지. 이건 독립평가예요. 독립은 여러 개 있지만 그걸 다 떼어내는 거야. 한 개. 딱 분리시켜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런 건데 얘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법조문상 없으니까. 다만 시험 냈을 때 이걸 냈을 때 이렇게 낼 수도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그 256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죠? 개별평가 일괄했고 그다음 구분 나 있죠. 한 개의 물건인데 같이 달리하면 구분. 부분은 뭐 있습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 나면 이건 부분평가라고. 이 독립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다시 문제 풉니다. 4-21 앞에 딱 서 있죠. 2개 이상 나와 있지. 무조건 일괄. D장 갑니다. 4-22 갑니다. 네, 이게 원래 시험 나왔던 건데 이거 원래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획지는 이렇게 나왔어. 뜬금없이. 획지는 용도상 불가물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 토지를 말한다. 딱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뭐지? 혼낸다고 한다고. 그것도 있죠. 이게 어디 나온지 압니까?
토지 용어에 딱 집어넣었다고. 우리 토지 용어 있죠? 획지, 필지 같은 게 있지. 거기 그냥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순간 딱 보면 이 사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과거에 배웠던 획지는 뭐 있습니까? 뭐 가격, 감정, 경제적 개념 이 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벙 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본 건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얘는 뭐 있습니까? 둘 이상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일괄평가지. 그 다음에 4대 3번요. 1차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인데 그 핵심 뭐죠? 물건의 일부 나있지. 이거 무슨 평가? 부분평가. 4대 4번 물건 몇 개? 한 개인데 왜 가격이 다르지? 설마 이거 구분은 아니겠지, 그죠? 안 되면 우리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땐 구분의 평가인데서 가, 구 이렇게 암기하거든. 응? 설마 그건 굳이 그래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어쨌든 나라면 이 문제 낸다면 저는 무조건 5번처럼 시험 낼 거야. 5번 참 깔끔해. 왜? 이 속에 다 우리 지형에 배웠던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거든, 이 속에. 그래서 자, 이거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런 표가 딱 나면 제일 먼저 요걸 먼저 딱 기억해. 그 날짜 언제 먼저 다 가시라고. 떠는 순간.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일단 거기 박스에 보니까 얘가 가격 조사 완료한 날 언제입니까? 두 번째 거지. 그죠? 또 이 물건 현재 무슨 평가지? 경매야. 그죠? 그러면 자, 1번. 갈로 1번. 보세요. 자, 이거 이외 나머지 내용이 몇 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자, 일단 설명드릴게. 보세요. 우리 공인평가와 서로 비교할 게 공적 평가입니다. 두 번째 필수평가. 필수평가 반대가 뭐냐? 임의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평가 반대가 비법정평가. 이런 말 뜻이라고. 이런 거는 그냥 용어 정도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만. 그래서 공인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공적 어떤 특정 기관이 평가한다 이 말 뜻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공인평가는 국가에서 이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평가한다. 이게 공인평가고, 공적은 국가에서 어떤 특정 기관에게만 이 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한국은 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게 감정평가사 있습니까? 있지.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사만이 평가할 수 있다고. 여기 공인평가야. 비록 한국 감정원에 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직원들 지금 모두 감정평가사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절대 평가 못 한다는 거야. 오직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평가가 돼 있다고. 근데 대만 같은 데는요,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평가사가 없다고. 없고 마치 우리 한국에 있는 감정평가원처럼 국가의 특정 기관이 있어. 그 기관에서만 평가하게 돼 있다고. 그런 게 이 결과는 공적이야. 결론, 한국은 절대 없어요. 물론 한 개 딱 있어. 그건 나중에 할게요. 개별 공식을 무조건 공무원들이 평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개별 공식은 공무원들이 평가되면 공무원들은 평가사 맞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게 공적 평가인데, 하여 어쨌든 중요한 건 나하고도 무조건 공인평가예요. 고려하시라고. 두 번째, 필수란 건 뭐예요? 무조건 누구한테 의뢰한다? 평가사 무조건 의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평가사한테, 이 사건 등에서 무조건 평가사한테 뭐 있어? 평가사한테 의뢰해야 될 게 필수평가. 이건 의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임의평가. 지 마음이지만. 참고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전부 다 이건
필수 평가야. 국가 업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공시지가도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사가. 자, 경매도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사가. 공매, 경공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보상도 결국은 평가서 의뢰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갖다 부과할 때 평가든지 또 저기 뭐 있습니까? 경공매 또는 저기 있는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이 필수 평가인데 다만 조심할 건 이런 건 보통 사인간에 어떤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건 둘이 합의보면 될 거 아니야. 다만 조심할 건 담보 평가 있지. 요건 임의 평가야. 담보. 그러니까 보상이나 등등은 전부 다 필수 평가인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게 요거 담보. 우리 은행들이 보통 이제 담보 대출해 주죠. 해줄 때 금액이 작을 땐 은행 직원 지 마음대로 평가한다고. 금액이 대출 금액이 클 때는 이 평가시는 평가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입니까? 결국은 이 물건 등을 이 평가할 목적은 안정성. 그러니까 적정하게 평가된 가격을 가지고 저기 대출해 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지가 필요할 땐 맡기고 필요 없을 땐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다르면 임의평가, 저기 임의평가라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꼭 맡겨야 된다. 예, 맡길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다음에 법정, 법으로 정한 대로 평가를 법정 평가고, 비법정, 네 마음대로 평가를 비법정이라고. 우리 아까 법정 평가했죠? 법이 정한 대로 나면 법정 평가라고. 그래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갈로 1번 본 감정 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이 부여한 개인 사람 무슨 평가? 공인 평가.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경매 물건 감정돼 있는 가격은 여기 보세요. 우리 학원 보니까 경매 물건 감정 평가가 3억 2천 돼 있습니다. 요 물건 사기에서 내가 물건 낙찰 받을 때 요거 이상 써야 됩니까? 요거 이하 써야 됩니까? 이상 써야 되지. 그럼 얘가 무슨 가격? 최저 감정가죠. 그죠? 최저. 그 다음에 갈려 3번. 네. 본 감정 평가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감정 평가인 점에서 여기 우리 과거에 틀린 답이었거든. 그래서 이걸 앞에 1번 그걸 맞는 거 아닙니까? 법원 지 마음대로 이 평가에 되고 이거 뭐 있으면 임의 평가 이거 아니라고. 경매는 무조건 맡겨야 돼. 필수 평가야. 그걸 아셔. 앞에 말이지. 앞에 말고 혼돈을 줄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거 사실 무조건 국가에 사는 거 있지. 네? 국가에 뭐 보상 평가,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 같은 거 있지. 경매, 공매, 하여튼 국가에 있는 모든 국공유지 평가는 몽땅 다 있지만 이건 필수 평가야.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갈로 4번 기준 시점은 10월 27일이지. 그다음에 갈로 5번 본 감정 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의 기준 시점이 현재 상태잖아. 무슨 평가? 현황 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면 된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가 봐서 문제가 훨씬 제일 잘 되는 게 이거야 이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때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자, 우리 거기 있는 259페이지 보니까 가격에 대한 종류 있어요. 자, 큰 3번. 원칙은 자, 여보자고요. 이런 굳이 가치나 가액이나 가격을 갖다 굳이 구분하지 마세요. 물론 개념상 약간 구분되지만 그건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갖다 구분하는 사람이 있던데 해본들 컨실이가 없다는 거요. 그놈이니까. 불과 요 가격도 있죠. 원칙은 우리 과거에 5년 전만 감정평가 규칙에 내놨습니다.
정상 가격을 평가한다 이 나왔다고. 근데 이 정상이라는 게 자체 요 개념적인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떨 때 정상인데.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5년 전에 감정평가 있는 조문이 바뀝니다. 요 말 대신 이렇게 바뀐다고.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 시장은 누구와 누가 있는 거예요? 그지?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해 돌래. 이게 훨씬 깔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는 무조건 시장 가치입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분명히 시장에서 매매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건요. 학교, 관청, 교회, 사찰, 공원 같은 거 시장에서 매매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얘는 이렇게 평가 못 하겠네.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뭔가 하면 시장 가치를 평가하되 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때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그럼 이게 이렇게 시험 나온다. 문제에서 다시 별거 아닌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261페이지 3-1314 두 개. 1314. 요거 두 개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되었습니까? 알겠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 원칙은 시장 가치를 평가함이 원칙이다. D장 보니까 시장 가치 이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이 보통 지문 긴 건 굉장히 싫어하지만 특히 이 감정평가는요. 뭐가 시험 나는 거면 법 조문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지문이 길더라도 그냥 시험 낸다고. 그럼 과연 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정의가 있거든요. 원칙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될 때 곧 이게 시장 가치라고. 그래서 자 다시 앞에 가볼까요? 259페이지 맨 밑에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겁니다. 시장 가치란 건 나있죠. 요 내용이 총 4개 일단 줄 다 꺼내 보지 말고 제가 쭉 읽어볼게. 통상적인 시장 하나,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시장 경우 2개, 그다음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됐고 네 번째 자발적인 뭐 있습니까? 거래 있을 경우에 여기 4개. 요 4가지 요건 다 갖춘 경우인데 굳이 이 4개를 다 보지 마라 이겁니다. 딱 2개 마시면 돼. 무조건 앞에 통상적인 시장 줄 거 놓고 맨 끝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줄 거 놓고 요 2개만 기억하라고.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번역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통상적인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네 시장, 일반적 시장 이 말이야. 일반 배추 파는 시장, 자동차 파는 시장 같은 데 있죠. 여기 동네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그 통상적인 시장은 일반 동네 시장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지. 만약에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면 얘가 가격 통제하겠지.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얘가 통제한다고. 이런 건 통상적이 아니라고. 이 말은 이런 시장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의 가격을 가격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절대 어느 일방이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이런 시장이 통상 시장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장난치면 요거 나오겠지. 여기 말뜻이 뭐냐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한정된 거요, 아니면 다수예요, 다수? 여말 대신 보통 이렇게 장난치더라 이거면 돼. 제가 좀 이따 문제 보여주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 설명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 가장 높은 가격. 높은 가격. 요 말이 최고 가격을 말할 것인가? 요거 묻는 거라고. 자, 다시요. 보세요. 현재 평가사가 있죠. 요 물건을 평가했는데 3명이 평가했거든. 했는데 3명이 평가하면 절대 있죠. 3명 다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얘가 10억, 10억 5천, 11억 이렇게 평가되어 있답니다. 세 놈이. 만약 세 놈 중에 두 놈의 가격이 같지. 그건 두 놈이 반드시 뭔 겁니까? 짜고 친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때 요 세 개 중에 이 물건 시장 가치는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거라고. 그러면 요 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 얘입니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 보세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최고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 이렇게 놓고 있죠.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 10명한테 물어봤어. 너 얼마 주고 여기 얼마 주고 살래 팔래 물어보니까 10명 중에서 이렇게 살려면 한 3명 있어. 여기서 한 4명 있다, 3명 있다 할까? 요 돈 주고 살려면 한 2놈이 있어. 응? 마지막 이렇게 살려면 한 5명 있다면 5명. 그러면 결국은 가장 매매되기 쉬운 게 얼마요? 10억이지. 그러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매매 빈도 제일 높은 거야. 빈도수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채빈 가격을 쓴다고. 그러니까 빈도수 가장 높은 거. 됐죠? 요거까지만 기억하자고. 그러면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 아까 있던 261페이지 3-11, 3-12 요 두 개 마시라고. 3-1부터 합니다. 이게 27일 시험 냈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시험 냈습니다. 시장 가치란 것은 한정된 수요자 공급자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냈다고. 틀린 거지? 그 말 쓰지 말고 원래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통상적인 시장 써야 돼. 네? 또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액이 우리 그때 시험 최고 가액이 나왔다고 시험에서. 그게 아니라 가장 높다 인정되는 가액이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3-11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시험 낸다고. 3-11은 뭐 있습니까? 나오거든 무조건 통상적인 시장 들어가야 돼. 튀어나오고 아니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나오든지 또 맨 밑에 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가격이지. 그죠? 그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되었죠? 자, 됐습니다. 다른 건 읽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얘는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뭐를 보는가 하면 가격 형성 요인과 가격 발생 요인 요거 마시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 참 어려운 게 있죠. 둘 다 일본식 용어가 좀 힘든데 원래 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이 형성 말 대신 있죠. 원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원선되어 있다고. 여기가 1번에 대한 말을 참 꼬아서 냈는데 이걸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세요. 이 건물 가격이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원 건물 가격이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냐고요? 위치. 또 꽤 많을 같은데 해볼까? 자, 우리 학원이 몇 층이고 또 뭐 있습니까? 몇 평이고 지어진 지 몇 년 되었고 또한 야치 주차장이 있냐 없냐, 엘리베이터 어떻게 돼 있냐 뭐 없냐, 영향 주겠지. 앞에 도로가 몇 차선이냐, 통행료 얼마 들 것인가, 또 이게 중앙동이 상남동이 달라지겠지. 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 창원시의 경기가 좀 좋을까 나쁠까, 인구가 많을까 적을까,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창원시 세금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 달라지겠죠. 이 모든 게 다 영향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이 건물과 영향 줄 수 있는 게 수천 개 수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냐고. 다 설명 못한다. 그래서 비슷한 걸 묶어보자고. 자, 다시. 우리 학원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이건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향 주는 게 개별 요인도 영향을 주겠지만 또 주변적인 상업이냐 주거냐, 몇 차선 도로가 있을 것인가, 통행료 얼마 될 것이고 어떤 계층이 많이 다닐 것인가, 이 주변 환경이지. 지역도 영향 주겠다. 그죠? 우리 창원시 전체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거든요. 일반 요인과 지역과 개별 요인이 영향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성이 있어요. 거기 있죠, 그죠? 박스에 보니까 가격 형성이 딱 나오면, 그럼 참고로 이건 법정은 딱 뜨면요, 보세요. 무조건 맞늘만 나와. 이건 틀면 못 낸다고. 그래서 가격 형성이란 딱 나오죠. 요거 세 개를 찾아가야 돼. 끝에 있어. 법조문상에 있죠. 그냥 단지 한번 들어봤다 생각으로 이런 거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요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발생이라는 거 이 말입니다. 발생 같은 말이 존재 이 말 뜻이거든. 존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결과 우리 학원 건물 3억 한다, 2억 5천이다, 10억이다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또 가격이 발생 이유가 뭘까 묻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죠. 공기는 가격이 있습니까? 저기 있는 다이아몬드는 왜 훨씬 더 사람이 필요한 건 공기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이아몬드 더 비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 즉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이 농촌지역, 여기 있는 도시지역 땅값 차이 있죠? 결국 이 차이 있었어. 자, 이거 4개 있거든요. 또한 실제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있을 것.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결국은 나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인가, 내가 느끼는 만족이 있지. 효용. 그러니까 효용 정도가 있냐 없냐 크기에 따라서 같으면 유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땅을 실제 살 수 있냐 없냐 이전성. 요 4개. 근데 굳이 이게 4개를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자, 요 이전은 권리 등이 이전되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고.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때 가격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런데 한번 다시 볼게요. 지구 밖에 있는 달이죠. 달도 땅이 있어요. 걔는 가격이 없거든.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희소하지. 나 굉장히 부자야. 살 능력 되거든. 그 다음에 난 굉장히 만족 커. 그 달 보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지는데 왜 얘 가격이 없는 거 그 달을 갖다 살 수 있습니까? 권리가 없지. 매매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현재 이 땅은 매매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데 요거 마시라고. 따라서
가격 발생 요인은 이 모든 요건이 모든 요말 맞추면 돼요.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격이 있는 거지.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같이 못하면 가격이 없는 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라고. 설마 잠시 아주 야비하게 시험 내면 낼 수 있거든요. 다음은 단답형으로 다음은 가격 발생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4번 가장 속기 좋은 거 있습니다. 이런 말 딱 내. 능률성, 효율성 아주 많이 봤잖아요. 이 글자. 응? 왠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낼 수 있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낸다고 지금은. 다음에 할 것은 이런 말만.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거 의미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딱 두 개만 하자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요. 그리고 한 개 더 볼 게 뭔가 하면 다시 263페이지 2번에 밑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줄 거 놓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볼래요? 우리 요 동네 주변 지역이 이 가격 형성이지. 항상 고정돼 있어. 건물도 보니까 뭐 있습니까? 1층 보니까 하여튼 1층에 보니 대박집이죠. 잘 버티고 있던데.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었는데 한 6개월 갈라 했는데 아직 버티고 있대. 버티고 있는 이유 보니까 가족 경영이야. 이제는. 옛날에 보니까 지금 꽤 많이 쓰는데 지금은 싹 바뀌고 가족 경영 자기 뭐 하여튼 뭐 작은 아버지 해쭉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언젠간 나가겠지. 그 말은 뭔가 하면 항상 이런 요인이 계속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 그 말입니다. 가격 형성 요인은 부단히 변동하지. 변동합니다.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요 지역이 현재 무슨 지역이 상업 지역이지. 그죠? 요 주변 지역이. 근데 내 건물 여기다 이거 싹 빼버리고 있죠. 여기서 뭐 합니까? 쓰레기 멸종 받는데 주변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 그런 개념 아시면 돼. 그래서 그래 봤으면 그 정도는 시험 낼 수 있어. 얼마든지. 자, 그러면 뒷장 가볼게요. 중요한 거는 1-1번 기억하시고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서 가격이 발생한다. 이 말 같은 말이 1-2번 같은 말이에요. 아니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학원 땅이 평당 500, 평당 1억 된 건 요 네 개가 뭐한 거요? 결합된 거지. 그 평가할 때 요 한 개만 영향 줍니까? 네 개 다 뭐요?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지. 그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뭘 보는가 하면요. 2-1번, 2-2번 요 기억하시고 딱 요 네 개. 2-1번은 요 말입니다. 볼래요? 이 말은 뭐야? 우리 학원의 가격 영향 중요는 분석했지. 이 말 아닙니까? 몇 층이고 도로가 뭐가 있다 이런 분석하는 가격 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내 물건 얼마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2-1번은 가격 형성료는 가격 발생에 영향 준다. 그 다음에 밑에 2-2는 뭐 있습니까? 일반과 지역과 개별 등은 가격 뭐요? 발생 요인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됐죠? 가격 형성 말 좀 했어요. 그 네 개만 딱 기억해. 다른 건 아예 쳐다보지 말고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 하는데 우리 제가 좀 이따 했는데 이제 실제 중요한 거 6개 따로 있어요. 그 6개 중에 거기서 시험 안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감정평가 총 6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적어줄 거는 그거 뺀나 여기서 6개 중에 한 개가 안 빠지면 무조건 이게 나온다 생각하라고. 이 파트에서. 자, 일단 허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지역과 개별 분석할게요.